신규 사업보다는 제가 보는 AR 코인에 대한 거, 그리고 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좀 짚어보고, 그리고 향후 이제 이 저장 이제 그 파일 이제 저장 스토리지 코인 쪽으로의 좀 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랑, 그리고 현 시점에 채굴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 뭐 전반적으로 좀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들어보시고 그냥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공감을 해주시고,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봐주셔도 되고요. 2015년이죠. 저는 2015년부터 채굴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때 비트가 지금 한 30만 원 선 할 때,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일단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그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요.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야 이거 하면은 나중에 돈이 되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했지, 이 지금 10년이 이제 거의 9년 10년 바뀌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을 저도 몰랐고, 이렇게 환경이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때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놓고 저는 다르게 살았던 거죠. 왜? 뭐 오르면은 얼른 좀 비쌀 때 팔아야 됐고, 또 떨어지면 또 뭐 사고, 이거를 뭐 무한 반복했죠. 왜? 그 비트가 이렇게 오를 줄도 몰랐고 이더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새로운 강의이고, 또 이제 또 전혀 다른 코인의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좀 자신감이 사실은 없지만 그냥 제가 보는 견해에서 한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접하실 때 연 뭐 4% 5% 생각하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최소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보다 낫고 부동산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들어왔을 텐데요. 제가 재밌는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캡처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하지 말고요,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보이죠? 11년도에는 300만 원, 12년도에는 5,500만 원, 13년도에는 1억 3천만 원, 2014년이 되기 시작해서 또 이제 80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15년도에는 이제 한 단위가 더 이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왔다가 하는데요. 16년도에는 50억, 17년도에는 100억, 그다음에 1000억, 또 왔다 갔다 또 하다가 19년에 좀 떨어졌죠. 다시 또 이제 400억 또는 700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약 한 3천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대부분 이제 코인을 뭐 한 몇 년 정도 접하셨고, 또 뭐 새로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저처럼 좀 장기간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 계셨던데, 이 숫자를 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2015년부터 지켜봤으니까 맨 아랫단에 빨간색 글씨 보이죠? 이때 저희가 들어왔었고요. 16년, 17년도에 17년, 18년 그때가 정점을 찍었죠.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2017년도에는 뭐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저는 채굴 쪽만 했으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익을 따져보면 거의 뭐 일반인들 연봉이 하루에 들어오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2018년도 접어서면서 이제 코인이 이제 하락장 오면서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을 이제 폐쇄하겠다부터 해서, 그때 한국의 그 코인 그 전체 거래 시장이 약 한 40에서 45%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코인 거래 시장. 그래서 한국이 이제 죽상을 쓰니까 이제 전 세계 코인 값이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코인에 몸담았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드디어 코인이 이제 법의 제재를 받으면서 끝나가는 시장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좀 떠났죠. 2017년, 18년 초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하신 분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이 채굴 관련 사업을 좀 접고, 아시겠지만 저는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공백기에 사실 운동으로 좀 시간을 보냈고, 2019년도에 다시 이제 채굴 관련된 회사 M사라고 할게요. M사를 만나서 다시 2020년을 가다가 또 정점을 찍고, 다시 또 이제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진행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2세대 채굴 코인이 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순환을 또 겪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지 코인, 이제 저장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저는 3세대 또는 4세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트가 이렇게 많은 이제 금액들이 오르면서 비트를 많이 모았다가 그 비트를 저는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비트랑 이들을 수많은 ICO와 수많은 이제 잡코인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죠. 사실 가지고 있었으면 꽤 많은 돈이 됐을 겁니다. 사실은 강의하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숫자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했죠.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좀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신규 대표님들은 없으시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사업하신 대표님들은 이 비트를 바라보면서 저는 AR 코인을 좀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이제 진행해 볼 겁니다. 저처럼 여러 대표님들이 만일에 2010년도에 100만 원 정도 투자했으면 3천억을 벌 수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대표님은 저는 이거 못 지킵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되면 다 팔고요. 1억 되기 전에 다 팔고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떤 분들이 돈을 벌었냐면 2016년, 17년도에 그냥 이제 채굴을 하고 사놨던 코인들을 묻어두고 2, 3년 지냈던 이제 지방의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 돈 벌었습니다. 왜? 자기 현업이 있고 바빠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비트가 많이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온라인인 거죠. 10억, 20억, 30억씩 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관심하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비트가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됐는데 알리브라는 코인이 비트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비트를 놓친 분들이 한번 또 알리브 코인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또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은 좀 이따가 좀 잠시 후에 또 보고요. 음성으로만 여러분 잠깐 뵐게요. 좀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또 한번 더 짚어볼게요. 지난해 그 30대 이하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한 돈이 약 19조 원이랍니다. 19조.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면 2021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사의 내용은 우선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21년 국내 5대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보유한 투자 금액이 약 53조라고 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 그래서 20대가 약 이제 들어와 있는 회원들의 이제 연도수를 보면 이제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20대가 한 4조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돈이 어디서 났나 몰라요. 30대 이제 그 직장인들 15조 원, 이제 약간 돈이 좀 모여 있는 40대가 17조 원, 그리고 한참 왕성한 투자를 하신 50대가 12조 원,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약 4조 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또 투자를 좀 많이 했죠. 왜? 비트가 엄청 오르는 걸 또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코인을 매수하거나 거래소에 예치했다는 내용이고요. 5대 거래소의 총 회원 수는 약 900만 명, 1000만 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600만 명인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약 926만 명이 이 5개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약 52조 원의 돈을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이 아니 실제로 투자가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5대 거래소의 금액만 집계 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과 많은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또는 코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수적이면서 전통 금융시장을 더 선호하는 50대 또는 60대 분들이 코인 투자에 약 16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20조라고 보면 이미 거기에 맞먹는 수준의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알리브 코인을 하면서 어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쪽에 참여하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본다고 하면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분들이 꽤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수적인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제 막 이제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또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대부분 거래소에 코인을 사놓고 샀다 팔았다 했잖아요. 주변에 잘 보시면 이 그 거래소에 코인을 사신 분들 대부분 적게는 3, 40%, 많게는 60%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주식처럼 주식을 거래소에 가서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코인도 거래소에서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 평균 약 한 10에서 20% 정도만 수익을 내면 이 투자하는 분들, 그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잘했다 그러는데 대부분 8천만 원대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한 30, 40% 아직도 마이너스 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통적으로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런 채굴 쪽으로 잘 안내하면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쪽으로 또 자금을 분산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열풍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열풍으로 생태계가 이미 뜨거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뜨거움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뜨거움보다는 이제 투자처로서의 뜨거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거고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53조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될까? 또 내가 진짜로 선구자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거래소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의 크기를 보면서 압도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3조에 있는 이 시장을 저희는 우리 쪽으로 몇 퍼센트를 끌고 올 수 있는가, 이게 또 사실은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더 잘 되고 그분들에게 잘 이제 우리 사업 설명을 잘 어프로치해서 그분들이 이제 분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산의 최소한 5%든 10%든 뭐 20%든 이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거래소는 거래소로 가지고 있고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되게 도움이 되겠죠. 먼저 출발했다고 모두가 선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생태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던 후발주자들에게 이미 역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당했습니다. 저는 기관들한테, 그죠? 그리고 방송 통해서 수많은 개미들 털고 나갔을 때 이미 사들였던 기업들도 있잖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결승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의 순위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결승선 혹은 목적지,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목적지를 보채거나 내 옆에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대부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 리더분들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늦게 시작했던 뭐 빨리 시작했던 다시 이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자산의 규모를 모을 때까지는 다시 새 출발하는데 거기에 아리브 코인이 굉장히 잘 우리를 보조해 나가고 또 거기에 수익이 나면 또 비트도 사 모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채굴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뭐 근황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트래블러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요. 어떤 분들이 또 고맙게 저는 좀 기다렸어요. 누가 잘 정리된 거 좀 올려주리라. 그래서 코인 허브에서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빗 세 가지만 가지고 트래블러를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비트에서 현재 바이빗이든 코인베이스든 게이트든 크래켄이든 지금 입출금이 다 돼요. 다 되고 금액도 넘어가면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확인을 한번 하게 되면 지금 입출 금액이 딱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트래블루를 할까? 그리고 그 지금 해외 거래소들이 그 한국의 그 업비트나 이제 4개 메이저 거래소에 트래블룰에 동의하는 거는요. 왜 하시는 줄 아세요? 한국 고객들을 위한 거지 한국에 있는 이 정책을 펼치는데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고객들이 떠나갈까 봐 업비트에서 뭐 오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블룰을 외국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한국만 이 난리버섯 지기는 거죠. 100만 원 넘는 거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까지 연기가 됐지만 세금 문제도 어떻게든 여기서 빨대 빨아가지고 우리의 돈들을 이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트래블룰은 좀 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4월 25일 이후 한 4월 한 말쯤 됐을 때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출금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도 출금에 가보면 업비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들만 떠요. 근데 지금 다른 그 거래소들도 지금 업비트랑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대부분 해외 거래소는 왜 업비트와 제휴를 맺냐? 예, 한국 고객들을 놓치지 않게 산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빗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된데 지금 입출금이 다 되고요.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저희는 또 이제 그 먹가바 지갑하고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조만간에 좀 정리가 잘 돼서 강의 때 회원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료도 잘 또 활용하셔서 또 도움이 됐으면 또 합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뭐 한 4월 중순이 지나면 트래블에 대한 정확한 또 저 정보가 담긴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공유해서 또 공부해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일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있던 파트너 부분이 그 모든 코인, 그러니까 12억 원어치를 다 정리해서 파일코인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죽 쓰고 있죠. 제가 조금 말렸거든요. 일부만 하라고. 근데 그분은 거기서 올인을 했어요. 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채굴장이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장비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뒤로는 이제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리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좀 전달을 조금씩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브 코인은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기존의 코인을 알고 있던 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그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쉽게 접근해서 좀 전달을 하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조금씩을 이제 접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투자도 해보고 채굴도 해보면 수익이 괜찮네. 내가 옛날에 누가 전달했던 분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해볼까? 얘기했더니 다 하게 되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렇게 시장이 확장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1세대 때 사실 월 수익률 가지고서만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2015년도 16년 초에 거의 그 비트 채굴을 하면 월 한 5%, 막 오르기 시작할 때는 8%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송하지만 코인 아세요? 그러면은 코인 알죠. 예, 코인 노래방도 있고 뭐 코인 빨래방도 있잖아요. 다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뭐라고 전달했냐면, 얼마 정도 넣으시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게 비트가 오르면 수익이 더 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이렇게밖에 전달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사업을 잘 전달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계속 공부해 나가고 뭐 채굴에 대한 뭐 블럭에 대한 그 비트가 반감기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공부해 나가죠.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됐고 월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래서 월 이 정도 수익이 되고 계약 기간 3년입니다. 그러면 투자한 금액보다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1,000만 원 넣으면 3천만 원 되는 거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은행 금리 이런 거 훨씬 더 뭐 투자 수익이 낮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때가 비트가 30, 40 올라갔죠. 그리고 2017년에는 정점을 찍었죠. 그때는요, 그 코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들어오는 코인과 그거를 판매했을 때의 그 현 시세로만 해서 얼마가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17년 가을
9월, 10월, 11월, 12월에 저희 1세대에 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이 막차였죠. 2018년도에 그 터지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좀 돈을 벌었지만 그때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죄송하죠. 왜? 그 뒤로 이제 채굴 시장들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뭐 금액도 떨어졌죠. 예, 오늘은 뭐 거의 한 5천만 원대 유지가 됐지만 이 1세대 회사가 아까 여러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경험도 없었고 그 회사도 얼떨결에 잘 된 거예요. 뭐 뭘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돈 받아서 채굴기 사고 마케팅 플랜 좀 넣어가지고 진행하면 돈 좀 되겠네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그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이제 채굴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2세대 아까 얘기한 M사를 얘기하면 M사도 2019년도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월 나오는 수익이 한 3%에서 많게는 6% 정도 됐고요. 여기도 계약 기간이 한 3년입니다. 그리고 그 볼트라는 코인이 그때 상장가가 한 5,000원, 6,000원, 5달러 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약 한 400불, 420불인가 해서 한 50만 원 정점을 찍고 현재는 다시 6,000원대, 다시 그러니까 상장가로 지금 이제 머물러 있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1년 반 만에 약 한 1조 5천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1세대 했던 분들이 위주로 모였고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멤버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과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파트너십 맺고 거기는 채굴을 운영하고 우리는 멤버십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최단기간에 꽤 많은 이제 실적을 올렸죠. 지금은 이제 답보 상태.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에 전기 문제, 인터넷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도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내부적으로 다르게 뭔가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넘어오면서 사실은 참 아프죠. 이 계약 기간 동안 잘 지켜낸 회사들이 없다 보니 이제 이걸 전달하는 저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브 코인도 이제 문 대표님 강의하는 거 또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쭉 이제 검색해 봤더니 이제 저는 3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저장 장치를 통해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3세대도 보니까 오늘 날짜로 아까 뭐 40달러면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투자 대비 한 4%, 한 24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약 한 마케팅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마케팅 비용 뺀다 그러면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240만 원 넣으면 약 한 달에 한 4% 정도 지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계약하는데 기본 3년 플러스 옵션 3년, 그럼 6년인 거죠. 그럼 기존 회사보다 6년이면 6년 동안 받는 것도 참 먼 세월이죠. 6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거든요. 이게 3년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이제 현재 시세로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 보니까 600불까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서가 붙죠. 단 이 채굴에 대한 채굴장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 뭐 채굴장 운영하는 대표의 변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채굴되어 나오는 코인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든지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또 그리고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 코인이 시중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1세대, 2세대 했던 분들이 이 3세대에 하는 이 아리브 코인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잘 전달만 되면. 어떻게든 그분들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분들이 현재 대부분 다른 비즈니스를 해요. 제가 들어보면 뭐 이제 그 벌었던 이제 코인으로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저기도 투자하고 뭐 상품권에도 투자하고 또 일부 또 강남에 떠도는 또 코인들도 투자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기 알리브 코인 쪽으로 이 우리 사업적으로 이제 인발부 되려면 이제 상처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치료해주면서 나오는 코인의 개수와 시세가 점점 그리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전 세계가 이 알리브 코인의 이제 그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면 충분히 많은 기존의 사업자들을 이쪽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저도 가끔 가서 가격을 보면 처음 23달러, 24달러 때 보다가 오늘 보니까 40달러가 되니까 기분은 좋은 거예요. 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좋은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이걸 잘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서 만일에 여기 있는 대표님들 저희가 좀 더 쉽고 좀 더 명확하고 기존 것들과 좀 비교한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채굴에 관련된 사업을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좀 합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한국 사람들의 코인 심리를 그냥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1세대 때, 즉 저희가 2014년, 15년도에는 사실은 뭔지 모르고 투자했죠.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전달하러 가면 그래 알았어, 너 믿고 투자해볼게. 코인도 모르고 돈을 벌었죠. 근데 돈도 벌었어요, 그분들이. 근데 잘못 투자했죠. 2018년, 19년, 20년도에 여기저기 뭐 1, 2더, 12더, 22더, 32더, 1비트, 0.1비트, 0.5 이렇게 다 보내면 다 날린 거예요. 왜?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저희 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1세대를 지나가면서 2세대 때는 그래. 채굴로는 돈을 못 버니까 강남에 가보니까 야, 월 1일 몇 프로 나오는 코인들 돌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하면 돈 번데 폰지 코인이죠. 결과는 어때요?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뉴스에도 매일 방영이 됐죠. 그래서 이 나빠진 이 시기에 이제 3세대 코인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코인을 좀 알고 있죠. 저희가 뭐 전달하면 이미 저도 골프라는 걸 하다 보니까 밴드라는 걸 가입을 하는데 밴드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부분 코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코인 한다는 게 뭐냐면 업비트에 가입해서 코인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3억, 4억, 5억 사람들이 대부분 반토막 60%, 70%막 이렇게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코인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투자 그냥 하지 않아요. 주변에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다 뒤지고요. 유튜브를 다 뒤져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해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920만 명 정도가 그 거래소에 92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물론 사고 파는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보방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코인을 전달하면 그냥 하지 않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뭘 해보면 이제 제가 그래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요. 자기 몰래 해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3세대, 4세대 넘으면서 이제 코인이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누구냐면 주로 사업자분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아직도 거래소에 사고 파는 거 하는데 더 이상 뭐 할 여력이 없냐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코인을 잘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수익이 예를 들어 한 30에서 60%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정확한 정보와 팩트만 알고 있으면 분명히 투자를 더 받아낼 수 있거든요. 아까 923만 명이 사실은 저희 고객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고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리브 코인이 만일에 이제 지금 월로 따지면 4%니까 연으로 따지면 그렇죠. 한 50%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투자금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잘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잘 설명이 돼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코인이라고 볼 수만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있고 기존에 그 채굴에 투자했던 분들이 한국에 그래도 한 1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희 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저리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
지금 파일코인보다 이 아리브 코인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사실은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존에 파일코인 했던 분들이든 채굴 했던 분들에게 잘 설명하면 분명히 저희 쪽으로 이제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유망하다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은 솔라나 코인이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지금 동유럽이나 지금 저기 어느 나라죠? 두바이나 이쪽에서는 그 솔라나 코인을 굉장히 좋은 블록체인 생태계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채택이 돼요. 솔라나가. 그래서 솔라나 더불어 아리브 코인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문 대표님이 가끔 설명 잘 해주시는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비트만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느렸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전송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수많은 코인들이 카르다노나 트론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전송 속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코인은 상관없고 뭐 우리 저기 MVP 코인이 더 빠르잖아요. 더 많은 양을 보내줄 수 있고. 근데 솔라나 기반으로 된 것이 가장 또 최근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웹 2.0, 3.0을 좀 구분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이제 주변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열면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는 유튜브 시간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겠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영상에 많이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에게 접목시켜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 2.0보다 3.0이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거기 앞으로 이제 아리브란 코인이 이제 주축이 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2달러 예 좋죠.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성장을 하면 최소한 뭐 500달러, 600달러가 아니라 최소한 이더리움 가격의 한 5분의 1 정도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00달러 되면 좋겠죠. 여기 채굴장도 사실은 다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원체 많은 채굴장도 돌아다녀봐서 웬만한 시설들은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같이 대표님들하고 다시 뭐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보고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봤으면 좋겠고 이런 그 채굴에 관련된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회사에서만 보는 건데 지금은 다 오픈형으로 됐다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240만 원 투자하신 분이 한 2개 정도의 코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아마 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출발한 사람들보다 저희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남기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